대통령께서 파사 현정이라는 말씀을 쓰셨던데 잘못된 것은 깨뜨려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입니다. Justice가 정의 아닙니까? 공정 아닙니까? 조국이나 추미애가 정의 공정에 맞는 사람입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까지의 정권 같았으면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진작에 경질을 했지요. 그러나 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의석이 180석이 있어서 그런지 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양보할 수는 없어요. 없고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특혜, 편법, 더구나 거짓말까지 한 분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름을 부은 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그동안 역사에서. 예, 지금 추미애 장관과 아들 문제는 이제 우리 당의 활동이나 정인들의 정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예를 들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그 다음에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저는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그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 도덕률이고 정의와 공정이 있을 때 공동체가 단합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공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이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진짜 물 흐르듯 흐르는 사회여야 하죠. 저희들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죠. 착수했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탈당을 했죠. 탈당하면 우리에게 조사 권한이 없어져요. 근데 본인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은 채 본인이 결백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진상 여부는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이나 그다음에 이상직, 윤미향, 김홍걸 이런 걸로 코너에 몰리니까 물타기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짐작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민주당 소속 고 박원순 시장이 시장할 때 입찰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정권 하에서 지금 이 서슬 푸는데도 LH에서 그 입찰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짐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입찰이 공정하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감독 기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 충돌, 예. 그렇지는 딴 상임에도 꽤 있습니다. 있기는 전문성이나 이런 6년, 예. 딴 상임은 좀 틀리잖아요. 이현성 의원도 지금 4년인가 6년째 들어가는 뭐 예, 있습니다. 예. 이제 입법 사고라는 것은 이 법을 만들면 이런 효과가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든지 그다음에 법 조문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 법에 어떤 조항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걸 입법 사고라 하는데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지나면 5%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상승하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5% 정도까지는 주인이 올리면 2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설명도 그래 했는데 통과된 법을 보니까 5% 올리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올리는 걸 쉽게 동의해 줄 임차인이 어디 있습니까? 못 올린다. 예, 기간은 늘려주는 대신에 5% 정도는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났으니까 이런 입법 사고가 없죠. 외국 같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없고 그건 진짜 민주당 지도부나 추진한 사람들이 낯을 못 들고 다닐 일인데 입법 사고를 인정 안 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다.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워낙 임료를 많이 올리니까 5%로 제한하겠다. 5% 정도 올려주면 2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입법 사고를 한 것이고 첫째.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전세값이 안정되고 그 전월세 시장이 정착될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지금 전혀 다른 쪽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매물이 나오지도 않고 예, 그렇더라고요.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월세로 전환되고
이게 월세로 많이 전환되면 우선 원금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옛날 전세는 원금은 보존이 되고 그 전세를 모아서 다시 이 자기 집을 구매하는 데 써서 말하자면 내 집 갖기도 되고 이런데 이제 월세 계속하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월세를 살기 시작한 분은 집 구하기가 내 집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책임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한 예상 못한 피해가 벌써 2천 몇 건인가 접수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국회 차원에서 실태를 점검해보고 문제점을 고치는 특위를 만들자 제가 그렇게 제안한 거죠. 제안한 거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법조문 하나로서 이 세상을 다 내 마음 내가 의도한 대로 바꾸고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복잡계 이론이라고도 있지만은 그 물리학에 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나 시장의 원리가 복합적이고 다중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여튼 전세값 못 올려 기간 4년에 이러면 무조건 전세값이 안정되고 그럴 줄 알지만은 사람들은 그 규정을 토대로 각각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늘 모르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언론 보도에도 보면 그 시장을 훨씬 더 혼란시켰고 전월세 시장을 훨씬 더 가격을 상승시켰고 그다음에 얻고 싶은 사람이 못 얻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월세로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고 월세가 가면 평생 월세 내는 것도 바쁜데 언제 내 집 마련할 돈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월세를 10년, 20년 내는 것이 있으면 모기지를 해주고 집을 취득한 다음에 그걸로 갚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돼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그냥 이래 해놓은 거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